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 존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 BGN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지난 한 주 요즘 프로야구 연승과 연패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순위표가 요동을 쳤는데요. 먼저 순위표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정세영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네, 1위는 변함없이 LG고요. 2위는 SSG입니다. 3위 자리는 지난주 4위였던 NC가 한 계단 상승해서 자리를 했고요. 4위도 지난주 5위였던 KT가 순위를 한 계단 끌어올렸습니다. 4위 KT는 3위 NC의 승차 없이 승률에서 뒤져 있습니다. 5위는 두산인데요. 지난주 3위에서 두 계단이나 내려섰습니다. 5위 밑으로는 기아가 6위로 제자리 걸음을 했고요. 7위부터 최하위까지 순위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7위 롯데, 8위 하나, 9위 키움, 최하위는 삼성입니다. 네, LG가 여전히 선두인데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SSG와의 격차가 더 벌려졌었어요. 지난주 월요일 선두와 LG와 그 2위 SSG 격차는 2.5경기 차였는데요. 오늘 현재 4.5경기로 두 경기가 더 벌어졌습니다. 지난주 LG는 4승 2패, 승패 마진 플러스 2개를 올렸는데요. 반면 SSG는 2승 4패로 주춤하면서 양 팀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이 LG와 SSG의 선두 경쟁이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두권 격차가 줄을 듯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벌려지지가 않았는데 좀 꽤 벌어진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렇습니다. LG가 조금씩 양강 체제를 넘어서 독주 체제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4승 2패를 기록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는데요. 키움과의 주중 3연전을 휩쓸면서 7연승 신바람을 내기도 했습니다. 삼성과의 주말 3연전에서 루징을 기록했지만 연패를 길게 이어가지 않았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정규리그 우승을 향한 8부 능선을 넘었다,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57승으로 60승 선착이 머지 않았습니다. 전우기 리그 또 양대 리그로 치러진 시기를 제외하고 지난해까지 60승 선점팀의 정규리그 1위 확률은 75.8%에 달합니다. 더욱이 한국 시리즈 우승 확률도 60.6%로 높습니다. 2019년에 SK, 그때는 SK였죠.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LG도 지금 방심을 안 하려고 진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SK를 이끌었던 사령탑이 연경을. 그렇죠. 이렇게 LG가 약점이 좀 안 보이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정말 이기기 힘든 팀이 돼버렸는데, 근데 또 이런 또 LG가 최하위 삼성에게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의외예요. 이게 참 야구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난 4일 금요일 주말 3연전 첫날 4대3으로 앞선 8회 2실점하면서 LG가 아쉽게 경기를 내줬는데요. 또 금요일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LG를 처음 잡은 경기였습니다. 지금 상대 전적이 1승 8패거든요. 둘째 날도 삼성의 기세가 좋았습니다. LG는 트레이드로 데려온 최원태 선수를 내보냈는데 최원태 선수가요, 5이닝 6실점으로 무너졌고요. 결국 3대6으로 패해 2연패를 당했습니다. 올해 최은태 선수가 삼성에 유독 약합니다. 삼성전 성적을 보니까 1승 2패, 평균 자책점이 10.20.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최은태 선수의 이 삼성전 실점을 보면 3경기에서 무려 17점을 내줬습니다. 그렇네요. 이렇게 삼성이 LG를 상대로 위닝, 이거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최하위 팀이 선두를 상대로 그 좋은 경기 내용으로 위닝 시리즈를 기록했다는 거는 좋은 사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럴 때 하필이면 또 수아레즈가 다쳤어요. 네, 어떻게 보면 삼성 입장에서는 일요일 경기는 패배보다 이 수아레즈 선수의 부상 소식이 더 뼈아팠는데요. 수아레즈 선수는 이날 LG전 선발 등판했지만 1회를 채우지 못하고 마운드를 내려와야 했습니다. 김현수 선수에게 안타를 맞은 뒤에 1루 커버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왼쪽 발을 접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불편함을 호소하며 곧바로 교체가 됐습니다. 검진 결과 생각보다 조금 심각했는데요. 왼쪽 종아리 근육이 12cm 손상됐다라는 검진을 받았습니다. 회복 기간만 최소 4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럴 경우 8월 안에는 좀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아레즈 선수는 삼성 마운드의 핵심 자원이잖아요. 부상 전까지 19경기에서 4승 7패, 평균 자책점 3.92를 기록 중이었는데 승수는 적지만 퀄리티 스타트만 10차례나 되거든요.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었는데 불의의 부상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더욱이 삼성은 현재 탈꼴찌를 위해 고군 분투 중이었는데 조금씩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부상을 만나 아쉬움이 더 컸습니다. 지금 이정우 선수도 그렇고 수아레즈 선수도 그렇고 지금 경기 중에 부상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아무래도 날씨가 무덥고요. 선수들이 많이
많이 체력적으로 지쳐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조금만 접질려도 이게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설위원들이 좀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네요. 나 정말 무더워서 이거 좀 여러모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삼성은 탈꼴찌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막차 시점이 온 것 같은데 막차가 도착하고 있는데 그 차를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격차는 거의 다 줄여 나왔습니다. 그래도 삼성이 지금 까먹은 승수가 너무 많기 네. 때문에 지금 부상 선수 한 명 한 명 이탈할 때마다 전력의 차질이 상당히 빚어지는데요. 삼성이 지금 선수들 이야기를 들으면 무조건 탈꼴찌거든요. 그래서 삼성은 4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꼴찌하는 거를 막자 그렇죠. 이런 각오로 똘똘 뭉쳐 있는 상황입니다. 자존심 문제죠. 자, 그런가 하면 외국인 선수 부상으로 힘든 팀이 또 한 팀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LG와의 격차가 벌어진 SSG인데요. 에레디아가 4주 정도 빠진다고요? 지금 SSG가 팀 타격이 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에레디아 선수가 4주 정도 빠지게 됐는데 왼쪽 허벅지 앞 근육 염자 4주 재활 진단을 받았는데요. 일단 지난 4일 엔트리에 빠졌습니다. 에레디아 선수는 KBO 리그에 올해 데뷔했는데 타율이 지금 3할 3푼 1리, 전체 2위고요. 타점도 5위에 올라 있습니다. 또 최대 안타도 5위인데 팀 공격을 이끄는 핵심 선수의 부상, 지금 최정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좀 많이 지쳐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타자 핵심 전력이 빠져서 지금 SSG는 울상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지 뭐 위닝 시리즈를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마지막 패배가 좀 충격적이었죠. 롯데에게 팀 노히트론을 내줬어요. 네, 롯데가 어제 사직 SS진에서 역대 세 번째 팀 노히트 노런 이 진기록을 작성하면서 3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선발 투수로 나선 윌커슨 선수가 7회까지 1볼넷 무안타로 노히트 투구를 펼쳤고요. 이어서 구승민 또 김원중 선수들이 뒤를 바쳤습니다. 이 팀 노히트 노런은요 역대 세 번째인데요. 2014년 LG 그리고 지난해 SSG가 달성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 SSG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팀 타선이 KT와 주중 경기에서도 점수를 좀처럼 뽑지 못했어요. 네. 상대 선발진은 꽁꽁 묶여 있었는데 지금 이틀 정도 금토 경기에서 좀 터지나 싶더니 다시 지금 안타를 때려내지 못하고 득점까지 올리지 못하는데요. 지금 선발진도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팀 타격도 지금 전체적으로 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이라 김원영 감독이 한숨을 엄청 많이 내시더라고요. 약간 좀 고난의 위기가 왔네요. 사실 뭐 기존 전적대로라 보면은 KT가 SSG에 좀 유독 강한 모습 맞습니다. 사실이긴 합니다만 네. 그 과정이 너무 무력했다는데 SSG가 좀 문제점이 점쳐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SSG가 LG 선두하는 4.5경기 차 그리고 3위권에서는 4경기 차거든요. 이거 추격도 걱정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조금 거리는 있지만 어쨌든 1위보다 3위가 가까워진 건 사실입니다. 네. 물론 1위와의 격차를 좁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2위 자리를 견고히 다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기존 선수들의 활용이 중요해 보이는데 지난주 2승 4패 5할 이하의 승률을 냈거든요. 덕이 지금 현재 3위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 가운데 특정 한 팀이 연승 행진을 달린다고 하면 또 판도가 뒤바뀔 수 있거든요. SSG도 좀 빠르게 반등의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유독 연승 연패가 많은데 연승 한번 당하면 바로 이제 역전이 가능한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일단 KT입니다. 지난주까지 7연승하면서 3위까지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7연승을 달렸는데요. 5월 승률이 벌써 플러스 5개예요. 와. 간당간당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두산과의 3, 4위 맞대결에서도 이제 승리를 하면서 3위까지 토요일 경기에서 오르기도 했습니다. KT가요. 50경기를 치를 때까지 승률이 3할 7푼 5리 18승 30패 2무였는데 최하위였습니다. 맞아요. 이후 어제까지 49경기만 따져놓으면 31승 13패 18개 야. 승수를 18개 더 쓸어 담았는데요. 3위까지 지금 넘볼 수 있는 상황까지 위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은 3위, 현재는 4위입니다만 매주 야금야금 한 계단씩 올라오고 있어요. 일단 이게 선발 마운드가 엄청 강합니다. 6월 1일 이후 KT의 팀 평균 자책점, 선발 평균 자책점을 보니까 3.57로 리그 전체 1위. 일단 선발 야구가 되는데 최근 7연승 기간에요. 선발 투수 7명이 모두 승리를 따냈어요. 야. 고영표, 웨스맨, 벤자민, 배재성, 엄상백 그리고 쿠에바스 이 선수들이 견고하게 돌아가니까 이강철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발이
6이닝, 7이닝 정도로 버텨주면 자기가 계산하기 편하대요. 그러면서 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야구를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아니, 뭐 만족감을 드러났어요. 다른 감독들도 할 거예요. 그렇게 던졌으면. 그런데 지금 네. 5명의 선발 투수가 딱 맞물려 돌아가는 구단이 지금 KT가 유일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오. 지금 고영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거든요. 그냥 던졌다 하면 기본 6이닝, 7이닝은 그냥 먹어주고 있습니다. 되는 집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그 지난주 이 시간에는 KT가 5위였는데 이제 지난주 3위까지 올라갔다. 현재는 4위죠. 네. 예. KT하고 두산 이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3위 경쟁을 하는 사이에 사실 3위 자리 주인은 NC가 올라온 것도 좀 재미있는 사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NC는 6경기에서 5승 1패를 기록하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1패가 패디 선수 등판 때였거든요. 에이스가 흔들렸음에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이 고무적입니다. 사실 그간 NC는 계속되는 부상 악재로 이 선발진 부분에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하지만 송명기 선수가 2경기 연속 제 모습을 보여주며 희망을 안겼고요. 또 타선 역시 주간 타율 3할 2푼 5리로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야구는 결국 투수 노름이다라는 말 이제 있지 않습니까? 야구계. 이제 이 말이 진짜 사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투수 선발진의 활약이 있어야 연승이 가능하고 또 그 성적이 올라온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NC 같은 경우에 보면은 과감하게 외국인 투수도 교체를 했잖아요. 네, 결단을 내렸습니다. 네. 지난 4일 기존 웨인 선수 와이드너 선수를 방출하고 테러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사실 와이드너 선수는 개막전 허리 부상으로 조금 늦게 출발했는데요. 여파 때문인지 시즌 내내 좀 기복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강인권 감독은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좀 의미심장한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에 각성한 듯 지난 3일 부산 롯데전에서 7이닝 1실점으로 시즌 최고의 피칭을 선보였거든요. 하지만 조금 늦은 듯 했습니다. 이미 지난달 22일 대전 하나전을 마친 뒤 현장과 좀 심도 있는 논의에 들어갔다고 알려졌고요. 결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지금 와이드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등판을 잘 던졌기 때문에 지금 SSG 같은 경우에 맥카티 선수가 좀 부진하거든요. 네. SSG가 과연 이 선수를 한번 노려볼까? 왜냐면 바로 적응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새 외국인 선수를 데리고. 그래서 교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이 부분도 눈여겨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기아도 5위 두산의 한 경기 차, 그리고 3위 NC와 4위 KT에는 2경기 차로 3위 경기에 합류해 있습니다. 한 발 걸쳐 있는데요. 이 네 팀의 피말리는 3위 쟁탈전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와서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야구계 이슈부터 논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 존. BGN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순위 경쟁을 보면요, 6위 기아는 어제 한화의 연장전 무승수가 굉장히 아쉬울 것 같아요. 네, 반대로 어떻게 보면 끈질긴 경기력으로 좀 패배를 지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날 경기는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하나가 앞서 있었습니다. 기아가 8회와 9회 이렇게 추격을 하면서 기어이 밸런스를 맞췄는데 특히 9회가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투아웃 상황에서 나성범 선수의 동점 적시타가 터지면서 승부를 연장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다만 양팀 모두 추가 득점을 내지 못하면서 무승부로 끝이 났는데요. 무승부긴 하지만 이 아웃카운트 하나를 앞두고 패배를 지웠다는 점, 또 연승 행진이 끊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아가 조금 더 웃을 수 있었던 경기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문김대전으로 불리면서 큰 관심을 모았다고 하네요. 네, 문김대전이 무엇이냐면 이 문동주 선수 그리고 김도영 선수 2022년 1차 지명을 놓고 기아가 1차 지명을 놓고 다툼이 있었는데요. 문동주 선수는 광주 진흥고, 김도영 선수는 광주 동성고 출신입니다. 네. 그때만 해도 1차 지명이 있어서 어느 선수를 뽑느냐 이런 관심이 증폭이 됐었던 시기인데요. 그때 기아가 영고 지역 1차 지명으로 광주 동성고의 김도영 선수를 선택하면서 진흥고의 문동주 선수는 전국 1차 지명권이
밀려났고요. 그래서 네. 한화가 데려갔습니다. 둘은 지난해 데뷔했는데요. 프로의 데뷔 후 이날 첫 맞대결이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지난해 부상, 부진이 겹쳐서 맞대결을 못 쳤는데 세 차례 이날 투타 맞대결이 있었고요. 2타수 무안타 1볼넷으로 문동주 선수의 판정승으로 끝났습니다. 문동주 선수는 5.1이닝 3피안타 3볼넷 2실점 1자책점으로 잘 던졌는데요. 하지만 이혜진 기자가 말씀해 주신 대로 9회 2사 후 경기가 동점이 되면서 아깝게 승리 요건이 날아갔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기아의 선택이 있을 때 문동주 거리고 김도영 뭐 이래가지고 계속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두 선수의 맞대결은 계속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좀 기아 입장에서는 속이 복잡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작년 이맘때쯤이었을 거예요. 이제 문동주 선수 이야기하면서 기대가 된다. 네. 네. 근데 정말 그 작년부터 지금까지의 문동주 선수를 보면 착실하게 상승 곡선 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아에서는 그 문동주 선수가 올해 160kg를 찍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살짝 기아가 좀 말을 아꼈어요. 현장에서 만나면 문동주 선수 얘기는 좀 많이 피했고 반면 그 기간에 또 김대욱 선수 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팬들의 좀 비난이 좀 거세지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또 김대욱 선수가 와서 너무 잘해주니까 그렇죠. 그런 이야기는 좀 많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경기에서 또 관심을 모았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또 오심 논란이에요. 네, 심판 판정 논란이 또 발생을 했는데 4회 장진혁 선수의 타석대였습니다.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기아 선발 투수 산체스 선수가 4구째 이 떨어지는 체인지업을 던졌거든요. 이때 장진혁 선수의 방망이가 나왔습니다. 공이 방망이를 스치고 이 포수 김태균 선수의 밑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면 좀 파울팁 삼진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주심은 파울을 선언을 했습니다. 김태균 선수는 물론 이 김종국 감독까지 나와 항의했는데 비디오 판독 끝에 밑에 들어간 공이 땅에 닿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상황이 전날 나왔는데요. 3회 김선빈 선수의 타석 때 비슷한 장면이 발생했는데 당시에는 심판진이 합의를 통해 삼진 처리를 했습니다. 김선빈 선수가 좀 억울함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기아 입장에서는 좀 비슷한 장면에서 전날은 삼진, 오늘은 파울이냐 이런 좀 불만을 가질 수 있을 법한 장면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이런 것들을 피하려고 네. VAR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비디오 판독이 달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의 눈이 못 보는 부분을 이제 영상으로서 재확인한다는 의미인데 왜 이런 논란이 자꾸 벌어진 겁니까? 그런데 이게 그 다음 경기, 그러니까 1일 포항에서 삼성 기아전 경기에서도 더 황당한 일이 나왔는데요. 4대0으로 앞선 3회 2사 1루에서 유지혁 선수가 이제 외야에 큰 타구를 날립니다. 그런데 우측 펜스를 막고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근데 심판은 홈런으로 인정했어요. 근데 나성범 선수가 이건 절대 아니라고 항의를 하고 해서 이제 비디오 판독이 이루어졌죠. 근데 비디오 판독에도 이게 안 잡혔다고 하면서 홈런으로 인정이 돼버렸어요. 네. 이제 기아가 8회 말 대고 5득점 올리면서 11대 8로 승리하면서 이제 억울할 만한 사항은 아니었지만 하지만 KBO는 하루 뒤인 2일 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오심이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장면들을 가만 보면 이 비디오 판독 센터에서 운영하는 카메라가 현장까지 이제 전달이 안 되고요. 카메라 대수가 무지 적습니다. 포항구장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중계진의 화면만 의존해야 되는데요. 마침 그때 중계진이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그걸 조금만 기다렸다가 좀 했으면 되는데 이걸 2분 안에 빨리 결정을 해야 되니까 네네. 그걸 못 기다리고 빨리 아웃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 명백한 오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비디오 판독에 쓰이는 카메라보다 중계 카메라가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죠. 더 많죠. 더 많죠. 일단 더 많을 거고 그 카메라 화면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가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 포항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 우측 펜스 상단을 맞은 뒤 튀어 오르는 공을 관중이 뻗은 글러브에 맞고 또 내려왔거든요. 이러면서 그 장면 확인을 좀 잘못하는 그런 과정이 또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일단 KBO는 좀 화가 많이 난 모습인데요. 심판진들에게 강하게 좀 어필을 했고요. 그날 해당 경기를 담당했던 판독센터에서 메인 심판에 대해서는 10경기 출장 정지를. 오, 꽤 중징계네요. 그리고 보조 심판과 판독 센터장에게도 5경기 출장 정지를 내렸고요. 현장에서 이제 미숙함을 보였던 심판진도 제재금 100만 원을 각 4명에게 부과를 했습니다. 네. 사실 뭐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측면에서 이런 징계가 당연히 필요하겠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아까 이제 정세영 기자가 말씀하셨던 대로
기계적인 부족함이잖아요. 네. 시스템적인 부족함이 있다면 좀 그런 부분부터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같이 함께 징계와 같이 계획을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매년 뭐 여름에 그 단장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선진 미국 시스템을 본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메이저리그 구장에서는 20대 30대가 있어요. 우리는 진짜 2세대 4대 가지고 지금 판독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건 분명히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스포츠 팬들 또 선수들이 가장 이제 억울하고 화가 나는 지점이 오심입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예,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멋진 승부를 펼치고 있는데 잘못된 오심으로 인해서 본인의 이 노력이 망가지는 거를 팬들도 물론이고 선수들도 바라지 않겠죠. 좀 이 부분 빨리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가장 눈길을 모은 건요. 바로 계속 아까 말씀드렸지만 3위 경쟁입니다. 두 분께서 생각하시기에 NC, KT, 두산, 기아 이 네 팀 중에서 어떤 팀이 결국 3위에 안착할 것이다. 여기서 3위 자리를 틀 것이다. 누구로 예상하시나요? 현 시점에서 네. 말씀하십시오. 현 시점에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선발진이 얼마나 버텨주느냐가 이 희비를 엇갈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KT가 좀 앞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KT는 뭐 LG, SSG, NC, 두산 이 5강권 팀들을 상대로 모두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좀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KT인데 분위기가 왔어요. 지금 선수들이 KT 선수들을 지난주에 만나고 왔는데 시선이 거의 LG로 가 있어요. SSG가 아니라 LG로 가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자신감에 넘쳐 있거든요. KT가 지금 후반기 승수 쌓는 페이스를 볼 때 KT가 LG가 긴장해야 될 정도로 1위단 자리는 쉽지는 않겠지만 LG가 긴장해야 될 정도로 KT의 지금 상승세가 어마어마하고 대단합니다. 표현 그대로 턱 밑까지 쫓아갈 수 있는 지금 분위기다. 네.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서로 먼저 말씀하시려고 했던 게 KT 말하려고 서로 지금 KT 것 같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순위표가 촘촘하고 지금 한 승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감독들의 퇴장도 굉장히 잦아지고 있어요. 지금 감독 퇴장이 10번 나왔거든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5차례 이상 감독이 쫓겨났는데 2021년에는 역대 8번이 최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번이 넘었어요. 벌써. 예. 그리고 지난해에도 7명이 퇴장했는데 전반기가 끝날 무렵 4명이었거든요. 근데 후반기 시작하고 나서 6명이나 퇴장을 당했습니다. 일단 감독들이 퇴장을 각오하고 그라운드에 뛰쳐나가는 것은 이거 비디오 판독에 항의를 하면 무조건 퇴장은 알고도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승부처, 고비처에서 네네. 화를 참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속내는 심판과 대치 상황을 이용해서 벤치 분위기를 좀 더 끌어올리겠다. 네. 이런 선수들 투지를 자극할 때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각에서는 조금 쌓였던 게 좀 불만이 좀 표출되고 있다라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만큼 사실 이렇게 승부가 치열해지면 치열할수록 팬들은 재밌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롯데하고 한화는 결국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조금 슬퍼졌는데요. 네. 지난 한 주간 롯데는 2승 4패, 하나는 1승 1무 4패를 거두는데 그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좀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두 팀 모두 외인 교체 카드 2장을 모두 소진하는 등 남다른 의지를 엿보였거든요. 한때 연승 가도를 타며 무섭게 타오르기도 했지만 이제 후반기 들어 좀처럼 페이스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후반기 이후로만 보면 롯데가 승률 8위, 하나가 9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투타 톱니바퀴가 잘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게요. 안건수 선수 복귀하면서 조금 잘 되지가 싶었는데 역시나 좀 여러모로 약간 뒷심이 모자른다는 느낌? 여러 가지가 많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최근에 롯데 같은 경우에는 또 전준우 선수가 팬하고 설전을 벌이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이게 롯데가 성적이 안 좋을 때마다 예전에 이대호 선수가 치킨을 맞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상황들이 좀 안 좋게 벌어진다는 것은 지금 롯데가 그만큼 팀 분위기, 성적이 안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해진 기자를 위해서라도 힘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자 야구 대표팀 소식이 있는데요. 정수영 기자 관련 소식들을 계속 팔로우하고 계시죠? 여자 야구 대표팀이 어제죠. 6일날 출국을 했습니다. 캐나다 썬더베이로 향했는데 여자 야구 월드컵 예선을 참가하기 위해서 출국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A조에 속했고요. 강호 캐나다, 미국, 그다음 호주, 홍콩, 멕시코하고 경기를 하고 있는데 목표는 3승 2패입니다. 약체로 평가되는 홍콩, 멕시코를 반드시 잡고 그나마 미국, 캐나다보다 좀 낮은 세계 랭킹 낮은 호주와의 경기에 전력을 다하겠다. 그래서 3승 2패로 통과를 하겠다라는 게 대표팀의 목표입니다. 예, 야구 대표팀 지난 올 초에는 좀 안타까운 소식만 많이 전해드렸는데 꼭 우리 여자 야구 대표팀이 큰 선물을 갖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스트라이크 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 BGN 스포츠
한국경제일대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